자, 2학년 학생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스포츠의 가치, 스포츠와 사회 문화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스포츠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문화로서의 스포츠를 이해한다. 입니다. 일단 스포츠와 사회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볼 거예요. 체육 수업이지만 일반적으로 사회학 수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스포츠가 대중문화, 소비문화, 교육, 정치, 경제, 대중매체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리고 문화로서의 스포츠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와 사회 문화의 관계입니다. 대중문화인데 스포츠가 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스포츠를 주제로 한 만화, 영화, 컴퓨터 게임 등이 만들어지고 스포츠에 적합한 패션이 유행하는 등 스포츠는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현대사회에 와서요. 대중문화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은 스포츠 팬클럽이죠. 팬클럽이 생기면서 어, 스포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죠. 스포츠와 소비 문화입니다. 상업주의와 크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스포츠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스포츠 용품을 구입하거나 스포츠 중계 방송을 시청하거나 이거는 2차 그 간접적인 그 관람을 얘기하는 거죠. 경기 관람권을 구입하거나 직접 관람이죠. 스포츠 관련 매체를 소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스포츠가 소비 문화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어, 운동이 뭐 이런저런 종목이 새로운 종목이 생겨나고 개인의 여가 시간이 증대되면서 이제 뭐 용품을 구입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여가 시간에 나가서 센터에 가서 수강료를 지불하고 운동을 한다든지 좋아하는 경기를 찾아가서 지불을 하고 관람권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소비 문화에 영향을 줬죠. 그러면 스포츠를 소비한다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스포츠를 소비한다. 스포츠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스포츠 용품을 구입하거나 중계방송을 시청하거나 관람권을 구입하거나 관련 매체를 소비하는 활동을 스포츠를 소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 스포츠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흔히 교육과정 안에 체육 교과가 들어와 있는 목적인 거죠. 사실 뭐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뭐 학습 능력을 높이고라는 얘기는 뭐 어,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것보다 선생님은 협동심과 배려심을 증진시키고 집단의 가치에 대해서 좀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스포츠가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요. 스포츠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 그렇죠. 스포츠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죠. 그리고 국제 스포츠 대회를 통해 국위 선양하고 사회 발전, 경제 발전, 이런 뭐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경제 발전이 일어날 수 있죠. 지역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선수들은 인종차별, 성차별, 영토 분쟁 등과 같은 항의의 수단으로 스포츠를 이용해 왔는데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긴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밑에 사진이 디디에 드록바라는 그 운동 선수예요. 축구 선수예요. 축구 선수. 옛날에 2000년도에 2000년도 초반 때 5년도쯤에 그 첼시라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첼시라는 팀에서 뛰었던 공격수 유능한 공격수인데 이 선수의 그 고향이 코트디부아르예요.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는 어떤 나라냐? 어떤 거를 그 주로 생산하면서
살아나는 지역이냐 하면은 나라냐 하면은 그 우리 전 세계 코코아를 40% 전체 전 세계 40%를 생산하는 국가가 코트디부아르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2000년대 초반에 그 남부와 북부가 전쟁을 했어요. 그 종교적인 차이도 있었고 이 코코아에 대한 지배 그 생산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그 내전이 있었는데 이 디디에 드록바가 얘기했죠. 여러분 일주일만이라도 전쟁을 좀 멈춰주세요라고 공식적인 얘기를 했었고 실제적으로 이 내란이 그 잠시 중단이 됐었고 2년 안에 내전이 종식됐죠. 이런 것들이 스포츠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긍정적으로 미친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치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냐? 이전에 이 전 시간에 얘기했던 거 중국과 핑퐁 외교, 우리나라가 핑퐁 외교를 했었죠. 스포츠는 외교적 친선 그리고 항의, 어떤 한 그 어디야 그 뭐냐 올림픽 대회에서 선생님이 이걸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 그 한 체제 이념적으로 한 체제가 다른 그 올림픽 유치가 됐었어요. 그 나라에서 유치가 됐었는데 그 반대쪽에 체제에 있는 나라들이 불참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의를 하는 거죠. 아, 나는 너희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너희가 개최하는 그 올림픽에 난 거기에 참가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항의의 목적으로도 그 올림픽이 그 이용될 때가 있죠. 그리고 국제 이해와 평화 증진, 국가와 민족의 우수성을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죠. 이건 이제 그 나쁜 예인데 1936년에 히틀러가 주도하여 개최한 베를린 올림픽이죠. 대표적인 예죠. 이렇게 돼서 자신의 체제를 공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체제가 이렇게 우수하다라는 것을 다른 나라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다 더 전시적인 그런 그 행사 활동을 많이 해요. 뭐 줄지어서 걸어간다든지 뭐 입장식과 그 마지막에 개막식과 폐막식을 아주 화려하게 한다든지 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안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여러 나라에 다 보여줄 수 있게 되는 선전 효과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다음 사례와 같이 스포츠와 관련해서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한 예를 조사해 보자라는 거예요.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육상 남자 200m 경기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딴 두 선수가 검은 장갑을 낀 채 주먹을 하늘 위로 내뻗는 행동을 취했다. 이는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라는 겁니다. 이건 약간 좀 긍정적인 면이죠. 유명해요. 그 옛날에 요즘은 그래도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너는 한 사람에 대해서 특정적인 뭐 이유 없이 인종만으로도 널 차별한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인식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 종목에도 복싱이라든지 격투, 신체 접촉이 많은 종목에는 흑인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든지 요즘도 뭐 있죠. 귀족 종목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테니스라든지 그런 종목에는 백인들만 참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인식이 많이 변화하면서 이제 이 인종차별을 받던 피해자들이 운동 종목에 이제 입상을 하고 나면 이렇게 검은 장갑을 끼고 손을 들어서 침묵을 하는 거죠. 고개를 숙이고 원래 금메달을 따거나 내가 운동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웃죠. 일반적으로 웃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만한 성취를 가졌다는 걸 자랑을 하는데 자랑한다긴 좀 그렇고 보여주는데 근데 본인이 금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인종차별을 받는 거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선전하는 거죠. 손을 들고 고개를 숙이면서 침묵하는 거죠. 인종차별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스포츠와 경제. 스포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스포츠가 발달해서 용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이러저러 스포츠와 관련된 제반 시설들을 구입하거나 하게 되면 시장이 활발해진다는 거죠. 시장이 커지면은 고용도 창출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주위에 보는 여러 스포츠 업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마케팅도 발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경제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화, 산업화, 자본화가 가속화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여가가 늘어나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 스포츠가 발전하게 됐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가 발전하면서 프로 스포츠가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상업주의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스포츠를 돈벌이 대상으로 보고 기업이 스포츠의 흥행을 이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도록 만들었죠. 이런 내용들이 상업주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스포츠가 상업화되었다라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스포츠가 상업화되면서 상업주의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된 부분들은 이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스포츠가 좀 더 전문화되고 체계화되고 그리고 관람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편해졌죠. 뭐 방송 장비가 좋아진다든지 촬영 기법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스포츠 제반 시설 그리고 제반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오히려 스포츠에 긍정적인 영향을 갖다 주기도 하죠. 그러면 스포츠 상업주의가 스포츠 상업주의가 되면서 안 좋아진 건 뭐가 있을까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프로 스포츠에서 선수나 코치는 돈을 벌기 위해 돌발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해서 관중의 시선을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UFC 같은 경기를 보면 굉장히 사업화되어 있죠. 그 사장님으로부터 그 직원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이목을 끈 만큼 돈이 오는 거죠. 돈이 본인에게 배당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격투를 잘하고 해도 타인의 시선을 끌지 못하면은 그만한 파이트 머니를 챙겨갈 수 없어요. 그러나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매체에 많이 나오는 코너 맥그리거라는 선수가 있죠. 이 선수는 자신의 실력도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홍보 효과, 자신을 홍보하고 과장화하는 그런 자극적인 그런 것들을 생산해내면서 자신의 파이트 머니를 더욱 챙겨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일 수 있지만 역기능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스포츠 조직은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대회 수입, 후원자, 관중 수, 대중매체 보도 등 경기 외적인 요소에 집중을 더 한다는 거죠. 경기 자체만은 내적인 부분은 보지 않고 관중 여기 사이드에 특정 그 기업들의 로고들을 갖다 놓는데 더 치중을 하고 그리고 경기 자체만으로 경기 자체를 즐겨야 되는데 그 안에서 더 뭐 광고 같은 걸 집어 넣어 가지고 이윤을 창출해서 광고를 넣어서 경기를 집중하는데 방해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TV도 볼 때마다 광고가 원래는 한 번도 안 났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뭐 1부 드라마 1부 그리고 광고 나오고 드라마 2부 왜 그렇게 해요? 그게 광고가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몰두할 수 있도록 계속 유연성 있게 경기가 진행돼야 되는데 잦은 휴식을 넣어서 기업의 광고를 계속 삽입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상업주의가 스포츠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은 2016년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적 가치 상위 구단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본 스포츠 구단의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보니까 지금 여기 댈러스 카우보이스 이건 선생님 잘 모르는 팀인데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어디야? 슈퍼볼인가? 럭비인가? 그렇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여러분이 축구팀 아실 테고 스페인 리그죠. 그리고 FC 바르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와 경쟁팀이죠. 스페인에서. 뉴욕 양키스는
야구팀이죠. 미국 야구팀 34억 달러입니다. 달러.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전 세계적으로 프로스포츠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방송, 중계권료, 광고 수입, 입장료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고 있죠. 그 때문에 스타 선수들의 비싼 몸값도 구단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호날두 선수가 몇백억을 받던가요? 그쵸? 메시도 몇백억을 받죠. 그래요. 축구 선수, 야구 선수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구단의 가치가 이렇게 높게 측정되고 있다.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스포츠가 대중매체에 미치는 영향.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을 쉽게 만들죠.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스포츠 메가 이벤트는 중계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사의 기술 발전에 기여합니다. 왜 우리 야구 같은 거 많이 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래 나와 있던 투수가 던진 궤적을 알려주는 이런 피칭캠이 생긴다든지 슬로우 모션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스포츠 때문에 방송 기술이 발전하는 거죠.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방송사 판매 수익을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 기업들 상품, 우리 일반적으로 농구 팀들도 다 이 기업이 후원을 하죠. 그냥 뭐 농구단, 청주 농구단, 세종 농구단, 대전 농구단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 광주 농구단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디, 지역, 그리고 기업의 이름으로 불리죠. 그 때문에 기업들은 자신의 상품이나 왜 굳이 농구팀이나 배구팀이나 축구팀이나 일반적인 팀에 후원을 하겠어요. 본인의 그 기업에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겠죠. 이유만 홍보대 대중 그렇죠. 그럼 대중매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경기 규칙을 변화시킵니다.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는 경기, 높은 시청률로 이어지고 그것은 방송사의 수익을 높여준다. 골프의 스트로크 플레이, 그리고 농구의 덩크슛, 배드민턴의 랠리 포인트제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대중매체가 발달해서 스포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경기 일정을 조율하는 데 관여한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한다. 경기용품을 변화시킨다. 이런 것들이 큽니다. 탁구공은 원래 흰색이었지만 텔레비전 촬영 시에 잘 잡히도록 주황색으로 대체되었다라는 거. 그쵸. 가상 광고가 등장하면서 스포츠 중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토의는 안 할 거고, 밑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이거 드라마에서도 봐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쉬는 시간, 뭐 잠깐 교체하는 시간 이럴 때마다 화면에 이렇게 가상 광고가 뜬다는 거예요. 그래픽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긍정적인 부분인 거죠. 2010년부터 스포츠 중계 방송에 하나요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쵸? 자, 문화로서의 스포츠입니다. 문화로서의 스포츠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얘기하죠. 자, 삶이 풍족해져 여가를 선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스포츠에 직접 참가하는 문화가 생겼고, 직접 참여라고 얘기합니다. 하는 스포츠를. 프로 스포츠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에게 흥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보는 스포츠가 생겼다. 보는 스포츠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경기장에 직접 가서 관람하는 1차적인 참가, 직접 참가하는 거고, 그리고 집에서 TV로 영상을 관람하는 거는 2차 참가, 간접 참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에 누워서 농구 활동이나 배드민턴을 보게 됐을 때는 2차적, 간접 참가가 되는 거죠. 문화로서의 스포츠 특성입니다. 스포츠는 단순한 신체 활동에서 벗어나 대중문화, 소비, 교육, 정치, 경제, 대중매체 등과 상호작용하면서 현대 사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문화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자, 풀어보죠. 학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포츠가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 요소는 경제와 정치뿐이다.
이건 당연히 그렇지 않죠. 다양한 방면에 있었죠. 스포츠는 교육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만 미친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포츠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너무 경쟁에 치중하게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스포츠라는 것이 긍정적인 면이 스트레스를 순화하고 그리고 뭐 협동심을 기르고 팀워크를 기르고 이런 가치도 있지만 너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몰입하다 보면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죠. 흔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디서 많이 보게 되냐면 체육대회에서 보게 되죠. 목적은 단합이었어요. 체육 활동으로 우리가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경기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도 보여주자 했지만 결과에 순응하게 되던가요? 매 경기 결과마다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도 했었죠. 당연히 뭐 결과에 순응하는 그 학생들도 있었지만 자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스포츠는 대중문화, 소비, 교육, 정치, 경제 등과 상호작용한다. 그렇죠. 자, 끝났습니다. 오늘 스포츠 경기 문화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고 선생님이 과제를 그 다음 강의 창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그 내용을 스포츠 상업주의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기사를 찾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을 관점에 따라서 적게 했거든요. 관점 하나만 선택하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선생님한테 오픈 채팅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죠?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